자, 보자. 토요일날 다른 학원 스케줄이 혹시 있으신 분? 정원이 빼고. 뭐 있어요? 영어 영어 언제? 시험 대비하니? 특강 격주 특강 아, 격주로? 요번 주에 있는 거야? 네. 몇 시부터예요? 이게 선택하는 건데 시간대가 있어요? 네. 아, 그럼 정원이가 빨리 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남길지 일찍 부를지를 결정하고.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우리 주말 만남 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당연히 살아야 돼요. 대신에 일요일을 안 부를게, 이번에는. 알았지? 반갑지, 일요일 안 부르니까. 왜냐,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우리 모의고사를 봐야 돼, 학원에서. 그럼 의무 참석이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나와야 돼. 다음 주 일요일. 왜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어? 모의고사 봐요, 모의고사. 학원에서. 같은 시험지 같다. 여기 다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대 골라서. 시간대가 얘기해줄까? 진짜 쓸데없는 거는 기억하지 말고 좀. 잠깐만. 11시, 1시, 3시 이렇게 세 타임이 있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골라서. 그래서 2시간 간격이지? 1시간에 시험 보고 1시간을 고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저 복도에 쫙 앉아있어요. 니네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채점 받고 옆에 앉아가지고 질문 받고 오답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는 것까지 해서 2시간 걸리는 거야. 2시간. 다 맞았다 그럼 그냥 가요. 다 맞으면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어려워. 다 맞은 사람 손에 꼽아. 그래서 보통 하면은 2시간 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더 걸리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해. 그래서 어쨌든 다 안 하면 집에 안 걸리죠. 알았지? 그래서 3개를 깔은 이유는 다른 학원 스케줄, 교회, 뭐 기타 등등 행사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 시험 못 봐요 라고 하는 변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세 타임을 깔아놓은 거야.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시, 1시, 3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알겠죠? 3시에 온 애들은 5시까지 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정할래? 그냥? 니네? 몇 시에 할지. 근데 지금 바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도 되고 이제 어차피 이거 다음 주에 조사할 거야. 급한 건 아니긴 한데 난 지금 하지 말고 생각만 좀 해놓으세요. 몇 시에 올지. 참고로 얘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시가 한 70%, 전체 재원생 중에서 1시가 한 25%, 3시가 5% 이렇게 왔어. 3시는 교회 다니는 친구. 11 예교 오는 애들은 빨리 오고 빨리 놀라고 오는 애들. 대부분 이렇게.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와.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데 이때 오면은 질문 받으려면 좀 줄을 서 있어야 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은 한정돼 있잖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내가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를 떠나서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가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몇 대 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이때는 많이 와야 12명 오나? 많이 와. 이때는 이때 중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거 신경 안 쓸랜다. 나는 그냥 빨리 와서 할랜다. 그럼 11시 하시면 돼. 시간대 제약 없는 사람들. 물론 다른 학원 겹치는 사람들은 그거 피해서 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참석이야. 다 와야 돼.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와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안 오면은 빼주나요? 아니야. 평일 일찍 와서 시험 봐야 돼. 무조건 보는 거야. 근데 이날 와서 보세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이때 때문에 내가 요번 주 일요일날 안 보는 거야. 알겠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일요일날 쉬고 싶었어. 저번 주에 무리해서 좀 힘들어. 자, 그래서 허리가 아파 지금. 그날 좀 빡시게 힘들어 죽겠어. 겸사겸사해서 니네 토요일날 부를 거야. 일찍 부르면 11시나 10시에 부를 거다. 남기면은 6시까지 할 거다. 2시간 동안 숙제하고 2시간 동안 나랑 일품 할 거다. 또 일품 마무리 안 됐잖아. 알았죠? 일품이 아니더라도 딴 거 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정원이가 빨리 좀 시간을 알아봐줘야 돼. 그 채원이는 그럼 시간대가 어떻게 돼? 고를 수 있는 게? 9시부터 12시 3시간 하는 거야? 또 오후에 있겠네 그러면? 12시부터 3시 4시부터 7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나랑 6시까지 하고 아니 어떻게 하냐?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나랑 오늘 토요일날 수학하는 날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해야겠네.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일찍 불러야겠구만. 그냥 일찍 불러서 하고 채원이는 이걸 가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니네 아우씨
세원이 기준에서 얘기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영어학원, 12시부터 부랴부랴 여기 근처니? 영어학원. 아 근데 어. 일찍 끝났네요. 가서 저는 11시에 끝나요. 아, 자기는 잘하니까 일찍 끝나요? 그런 건 아니고 좀 일찍 끝내줘요 어쨌든. 그럼 어쨌든 자 시간만 12시까지 영어학원 있고 부랴부랴 가수인학원 와가지고 나랑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숙제를 하고 4시부터 6시까지 나랑 특강하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자 토요일 하사면은 셔틀이 있습니다. 셔틀이 있어요. 일요일날 없어요. 참 친절하지 않니? 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럼 남겨야 되겠는데? 자, 네가 문제야. 아무 때나 가도 되지 않냐, 근데? 학원 개념이 아니지. 너도 잘 몰라요? 아, 이게 바뀌고는 안 가본 거잖아. 다른 데 가는 거잖아, 다른 데. 다음 시간에 알아올 수 있어? 그래. 너의 숙제야. 시간 알아와. 아니, 내가 엄마한테 또 물어볼게. 너도 알아와, 근데. 너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머지 시간 동안. 일찍 오냐, 남기냐. 머리 굴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알았지? 너도 고를 수 있으면 다 적어봐. 알았냐? 최적의 시간표를 짜줄 테니까 아름다운 시간표를. 알겠지? 시간표 짜와. 알아와. 알았지? 좋아. 자, 양식적으로. 시험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이 어딨어? 월이지. 원래 그래. 자,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20거리를 30번만 하면 된다. 30번 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95번. 자,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하여 9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자, 이거 유형이 보니까 꺼낸 거를 다시 넣는 거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자,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에 한 개의 공을 또 꺼낼 때 흰 공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9분의 5라고 돼 있다. 자, 이거 그때 내가 힌트를 줬죠. 검은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X개로 놓고 식을 세워봐 라고 얘기 한번 했었지. 그것까지 기억해요? 적어놨죠? 자, 한번 보세요. 얘는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을 계산하시는데 얘는 거꾸로 확률을 주고 주어져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야. 거꾸로 찾는 문제가 당연히 수학에서는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거야. X개라고 놓고 검은 공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럼 공을 한 번 꺼내고 집어넣은 다음에 또 꺼낸 거잖아. 2번 꺼낸 거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흰 공이 한 번 이상 나왔대. 자, 그럼 이거 뭐를 생각해야 될까? 한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첫 번째 꺼냈을 때랑 두 번째 꺼냈을 때랑 그 한 번 이상 흰색이지? 흰공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흰공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 나오고 첫 번째 흰공 나오고 이게 흰공이야. 이게 흰공이야 얘들아. 흰공 나오고 처음에 검은 공, 두 번째 흰공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한 번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번 다 흰공이 나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니네가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은 요 확률을 다 더해야지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돼. 자, 근데 귀찮다는 걸 느껴야죠. 그럼 봐봐. 공의 색깔로만 봤을 때 여기 안 써있는 케이스가 뭐 하나가 남았죠?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경우는 안 써있지. 맞아? 그러면 세 번 계산해서 더할래? 아니면은 얘 하나 계산해서 1에서 뺄래? 라고 물으시면 1에서 빼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뭐였어요? 요 사건이었잖아. 확률의 합은 다 얼마였어? 1이잖아. 그럼 요 확률 다 더한 게 1이야. 그러면 세 번 다 계산하는 것도 답이 나오는데 번거로우니까 얘의 확률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스킬을 쓰겠다는 거예요. 1- 자,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빼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겠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검은 공의 개수를 내가 아까 X개라고 뭐라고 했지? 자, 둘 다 검은 공 나온 거다. 그리고 너 뽑았던 거 다시 넣은 거다. 그러면 공의 개수가 전체가 9개가 있었어. 처음에 9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데 검은 공의 개수를 몰랐으니까 X개라고 했잖아. 이게 첫 번째 뽑았을 때 검은 공 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았을 때에도 공의 개수 전체 개수가 뽑았던 걸 다시 넣었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가 안 변하지 얘들아? 그럼 9분의 똑같이 검은 공의 개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9분의 X예요. 자, 그럼 얘 뽑고 나서 그 다음 거 연달아 뽑았으니까 곱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한 게 뭐가 나왔대? 답이 문제에서 확률을 줬잖아. 9분의 5예요. 이거 풀면 돼요. 자, 계산해 볼래? 81분의 x의 제곱이 이 9분의 4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은 자, x의 제곱이 9, 4, 36. 자, x는 뭐가 될까요? 뭔가를 제곱해서 36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6이 있지. 그쵸? 마이너스 6도 제곱하면 36이죠. 근데 x는 검은 공이 개수니까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겠죠. 개수가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자, 그래서 검은 공의 개수는 6개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정도는 변별력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대비하면. 부환 중에 이런 게 나왔어, 저번에. 이 형이 풀었을 때. 재작년이구나. 너 재작년에 이 형이 푼 거 보겠네.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각오하고 보세요. 먼 훗날 얘기긴 하지만 2학년 2학기. 네, 이 형을 2학년 2학기부터 가르쳤으니까. 자, 그 다음 거 하자. 동그라미 치고 일단 제외. 205번. 자, 일단 이건 뭐부터 따져야 될까요? A시자, 첫 미정이가 자, 내가 합격을 동그라미 불합격을 X라고 할게 그냥. 합격할 확률, 불합격할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 야, 그럼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응시를 했으면 결과로서 니네가 받을 수 있는 건 합격, 불합격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랬을 때 A 미정이가 합격할 확률이 A 시험이구나. A 시험. 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네요. 자, A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고 그 다음에 B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확률은 붙었다 안 붙었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면 합격할 확률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불합격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얘는 3분의 1이라고 먼저 계산하고 시작해야 돼. 알겠어? 더해서 무조건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라는 멘트가 대놓고 써 있죠. 적어도라는 멘트. 그럼 대놓고 1- 스킬 쓰라고 준 거야. 그럼 1- 적어도 두 시험 중에 하나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시험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 합격하는 거니까 그 사건하고 반대되는 거. 둘 다 떨어진 거지. 둘 다 불합격일 확률을 1-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우리 전형적인 여기서 뺐던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1- 둘 다 불합격이니까 A도 X고 B도 X인 거야. 자, 그래서 5분의 1에다가 3분의 1인데 자, 더할까 곱할까? 정원아, 더할까 곱할까? 연달아 발생하냐 따로 발생하냐? 원하는 게 뭐니? 둘 다 불합격이래. 그러면 떨어지고 떨어져야 돼. 자, 말 뜻을 이해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야. 얘 떨어지고 나서 얘도 떨어지는 거야. 연이어 발생한 거지. 그래서 곱해줘. 알겠어요? 조카가 미리 예상부터 놓고 있는 거야. 알겠냐? 괜히 말을 걸었니? 자, 그럼 15분의 1이니까 빼면은 15분의 14예요. 됐어요? 이거 풀었으면 이거 풀 수 있어, 내내 이제 이거 사실. 207번이야. 자, 적어놔서 바로 하자. 자, 뭘까요? 이것도 계산하려면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내가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뭐부터 했니? 책에 없었던 불합격할 확률 먼저 계산했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자, A가 합격할 확률이 아까 5분의 2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3분의 2라고 적혀있잖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1에서 빼주면 자, 합격이에요, 합격. 자, 합격. 자, 그러면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빼면 되니까 5분의 3
불합격할 확률은 2분의 1.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돼야겠지. 1에서 뺀 겁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원하는 게 뭐냐면, 두 학생 이상이 아니야. 두 학생만이야. 야, 두 학생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말 그대로 두 학생만 합격하는 경우와 두 학생 이상이면 세 사람이 다 합격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두 학생 이상이라고 써있으면은 말 그대로 두 학생만 합격하는 경우와 세 학생까지 합격하는 경우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두 학생만이래. 그러면 생각해봐봐. 두 학생만 합격한다는 얘기는 A, B, C 세 사람이잖아. 그러면 A는 합격하고 B는 합격하고 C는 불합격하고 그럼 두 사람이지. 또 뭐 있어?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하고 C는 합격하고 그럼 두 사람 합격했지. 또 A는 불합격하고 B하고 C는 합격하고 이래도 되잖아. 이거밖에 없죠. 두 사람만 합격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방금 쓴 거를 각각 확률만 계산하면 돼요. 잘 봐. 합격, 불합격이야. 동그라미 X야. 그러면 동그라미 X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뭐가 어렵냐 이게. 5분의 2, 2분의 1, 3분의 1 되죠. 자, 곱할까 더할까? 정원아, 곱할까 더할까? 합격하고 불합격해야 돼. 안 들려요. 왜요? 이유가? 더해봐봐. 얼마 나와요? 15분의 자, 통분해봤어. 5, 3 아니, 통분이 15가 아니구나. 30 5, 6에 30 2니까 15 자, 3이니까 통분하면 11 곱하니까 10 그러면 30분의 27이니까 37이 돼. 확률이 1이 넘어갔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확률이 2 넘어가면 돼, 안 돼? 확률은 아무리 커봐서 1밖에 없지? 적으면 빵이고 그럼 더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계산했을 때 답을 보고 1이 넘어가면 네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껴야 된다. 알겠어요? 자, 다시 봐봐. A가 합격하고 나서 B도 합격하고 B가 합격하고 나서 C는 떨어져야 돼. 그러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연이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원하는 게 두 사람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라고 내가 써놨다면은 화살표 방향대로 합격, 불합격 순으로 연이어 발생해야 돼요. 연이어 발생. 그래서 고백 법칙이야. 더하면 안 돼, 정원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까? A 합격, 불합격, 합격이죠. 동그라미 X 동그라미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숫자만 써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곱하기. 그 다음에 불합격, 합격이죠. 불합격, 합격. 자, 요거 다 해주면 돼. 자, 여기 있어. 그럼 계산하자. 약분하니까 15분의 1이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니까 15분의 2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니까 5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원아, 이거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1번 구한 건 2번 구한 거 3번 구한 거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할지 곱할지 결정하는 건 연이어 발생하는지 연달아 발생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발생하는지만 생각하면 돼. 정원아, 잘 봐. A 학생하고 B 학생이 합격을 했대. 그럼 합격했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정원아, 정원아 생각해봐. 네가 뭔가 시험을 봤다? 합격했다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근데 갑자기 그게 불합격으로 바뀌어? 전산상에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바뀌면 안 되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A하고 B가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정원아. 근데 갑자기 B가 불합격으로 바뀔 수가 있어. 안 되지. 그 말은 이거 다음에 이거가 연이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연이어 발생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그래. 그래서 다 더하면 돼. 알겠지, 정원아? 연이어 발생하나 안 하는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 더하면 15분의 3, 5, 6이냐? 6이죠? 자, 근데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답이 나와요. 자, 됐어요? 딱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볼까? 자, 병철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할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지영이가 나가지 못할이구나. 나가지 못할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다음에 지영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할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그렇게 됐을 때 두 사람이 못 만날 걸 구하래. 자, 그럼 생각해보자. 못 만나는 경우가 언제일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것도 얘들아 그냥 계산할지 아니면 1-스킬을 쓸지 그걸 고르는 거는 귀찮냐 안 귀찮냐 보고 결정하면 돼. 잘 봐. 못 만났다는 얘기는 병철이가 나왔으나 지영이가 못 나올 때, 병철이가 안 나오고 지영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병철이도 안 나오고 지영이도 안 나왔을 때는 절대로 못 만나지. 약속 장소에. 이해됐어? 자, 칠판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자, 그렇게 됐는데 만났을 때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다 약속 장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해됐니? 그러면 원칙적인 뿌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못 만나는 경우야. 못 만날 확률이야. 그러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근데 세 번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얘만 계산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못 만났다 만났다가 반대되는 사건이야.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났다 확률만 계산해서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둘 다 나와서 만났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알겠어요? 자, 효율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동그라미 나왔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정원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정원아, 틀려도 되니까 말해도 돼. 여기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자, 아까 이거 어떻게 했어? 합격이랑 합격, 불합격과 똑같은 거야, 정원아. 병철이가 약속 장소에 어딘가를 간다는 경우만 봤을 때는 약속 장소에 갔다, 안 갔다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정원이 네가 학원에 지각했다, 안 했다랑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안 나올 확률이 이거면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1에서 빼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5분의 4.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5가 돼. 1에서 빼주면 돼. 자, 그래서 둘 다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동그라미 써주면 돼. 5분의 4와 6분의 5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오고 병철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지영이도 나와야지만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 발생하니까 고백 없이. 알겠어요? 자, 약분하고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3분의 2, 1이 되겠죠. 3분의 1.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만 필기에 놓으면은 니네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죠? 물론 필기 한 번만 보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영상 봐야 돼. 알겠죠? 이제 곧 취업 대비하니까 이거를 볼 일이 이제 한 달 동안 없지 않겠니, 우리가? 취업 대비하면서 이걸 복습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오늘은 숙제가 안 나가긴 하지만 내신 대비 교재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내신 대비할 때도 내가 영상 다 찍어요, 똑같이. 니네 문제풀이 질문하는 거 다 찍어질 거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209번 했고 210번? 아니 10번이 아니구나. 214번. 재영아 힘들어. 왜 그래? 피곤해요? 물 한 잔 마시고 오든가. 괜찮아? 아, 가만히 있어봐. 자,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명중률은 표적을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험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시험이랑.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왔다 안 왔다랑 똑같은 거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이면 비가 안 올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자, 그래서 B가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안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자,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걸 느껴야 되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만 명중이래. 자, 5분도 안 됐을 시간에 이 문제 비슷한 걸 이미 풀었다? 아까 몇 번이었냐면 207번 내가 풀어줬죠? 207번하고 똑같다는 거 느껴지냐? 어?
똑같지? 말만 다르지. 207번 뭐였어요? A, B, C가 어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가 적혀있죠. 비교해봐 얘들아.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다 이런 거야. 다 똑같아. 말만 다르지 접근 방식이 똑같다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 자, 207번에 있는 애를 학생을 그 총 쏘는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해봐봐. A, B, C 총 쏘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맞출 확률, A의 명중률 207번 보세요. A의 명중률, B의 명중률, C의 명중률이 각각 5분의 1, 2분의 1, 3분의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못 맞출 확률이 아까 적어준 그 니네 필기한 그대로 보면은 A가 못 맞출 확률 5분의 3이 되는 거고 B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C는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접근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말만 다르지 완전 똑같은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두 사람의 명중이 방금 내가 얘기한 207번 문제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두 사람만 합격할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말만 다르지 식이 완전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원래 다. 확률이 그래요. 이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네? 그럼 답이 그냥 술술 나오고. 자, 됐어? 정원아 똑바로 앉고. 자, 그럼 두 사람만 명중해야 되니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A, B, C 사수가 있는데 사수가 뭔지 알죠? 총 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만 맞추고 C를 못 맞춰. A하고 A, B, C 중에서 B만 못 맞춰. 그 다음에 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자, A만 못 맞춰. 이거밖에 없지. 아까랑 내가 필기해준 것도 똑같지 않냐? 똑같잖아. 숫자만 다르단 말이야. 자, 계산. 맞추고 못 맞춘 거니까 동그라미 X란 말이다. 그렇지? 자, 5분의 3, 4분의 3, 2분의 1 되죠? 자, 더할래 곱할래? 정원아 졸면 안 돼. 안 졸았어? 그러지 마. 표정이 졸린 표정이야. 자, 더할까 곱할까? A 맞추고 B 맞추고 C는 못 맞추니까 연달아 발생하는 거야. 곱해야 돼. 아까도 곱했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A 5분의 3 B는 4분의 1 C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알겠어요? A는 못 맞추고 B는 맞추고 C도 맞춰야 돼. 자, 그래서 5분의 2 4분의 3 2분의 1 해서 곱하기 해주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떻게 했어? 아까? 더했지? 더했어.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C가 불합격했다가 갑자기 합격으로 바뀌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둘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더하기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냥 써줄게. 얘가 40분의 9고요. 얘가 4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0분의 6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20분의 9가 나와요. 자, 됐죠? 내리라 필기하고 있어. 적고 있지?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고. 자, 다음 거 하자. 215번이에요. 자, 화살을 관역의 5번 쏘아 평균 3번 명중시키는 양궁 선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내가 저번 힌트를 줬던 것 같아. 5번 쏴가지고 3번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 양궁 선수가 표적을 맞출 확률이 몇 분의 몇? 5발 중에 3발 맞춰. 5분의 3이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얘도 똑같지 않냐? 못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요? 얘네도 빼면 되죠. 똑같지?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관역에 명중시킬 때까지 화살을 쏜대. 그때 원하는 건 2번이라고 써. 야, 이하면은 2번 쏴도 되냐 안 되냐? 되죠? 되죠? 그럼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겠니? 한 번만 써가지고 맞췄어.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한 번에 첫 번째 쏴서 못 맞췄어. 그럼 2차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두 번째 만에 맞췄어. 두 번째에 맞춤. 자, 이거 째라는 글자를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맞춤.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원하는 건 두 번 이내야. 세 발 쏘면 안 돼. 자, 생각. 한 번 첫 번째 썼을 때 바로 맞았대. 그러면 맞출 확률 얼마나 그랬어? 5분의 3. 그러면 첫 번째 맞을 확률은 그냥 5분의 3. 그리고 끝이야. 맞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정원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맞췄다는 얘기는 이거 은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한 발이라도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말한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 맞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는 거니? 첫 번째는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자, 그러면 생각할 때 1차 시도, 2차 시도 했다고 쳤을 때 1차 시도에는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맞을 확률이 5분의 2죠. 안 맞을 확률이. 그래서 5분의 2. 자, 1차 시도. 1차 시도. 그 다음에 2차 시도 때는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럼 맞을 확률 5분의 3. 그래서 2차 시도했을 때 5분의 4. 얘는 참고로 그냥 1차 시도에 맞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차에는 안 맞고 2차에는 맞아야 되는 게 연속해서 발생해야 돼. 연이어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곱해야 돼. 됐죠? 그러면 25분의 6이에요. 자, 물론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번 첫 번째 맞았대. 갑자기 첫 번째 안 맞아? 그게 어떻게 동시에 발생해? 말도 안 되지? 더해야죠, 그러니까. 자, 알겠어요? 25분의 얼마냐? 5, 3, 15니까 25분에 더하면 21 나오지? 그래서 5번이에요.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응? 8번이구나. 자, 218번. 푼 사람 손 들어봐라. 아, 그러니까 틀렸지만 풀어는 본 사람. 맞았냐? 그래? 잘했어. 풀었는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답 뭐 나왔어요? 답 틀린다. 2? 1? 처음엔 9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3분의 2. 다음에 또 채원이 풀어봤어? 뭐 틀린다 뭐로 썼어요? 9분의 1? 또 딴 사람? 딴 사람은 손을 못 댔어요? 어려워서? 자, 뭐가 차이점인지 한번 봐봐. 알았지? ABC가 정원아 얼른 쓰자. 기다려줄게. 정원아 글씨는 잘 보이지? 정원이 여기 앉을래? 자리 글씨 잘 안 보이면? 괜찮아? 사실 정원은 이 자리가 좀 안 좋은 자리야. 거기 앉은 애들은 높은 확률로 자요. 뭐 어떤 반이든지 간에. 거기 예전에 김동환 자리 엄청 잤어 처음에 와서. 그래서 자리 바꿨거든. 니네 다 뒷반이 3학년인데 3학년에 거기 앉는 애들 계속 자. 그래서 겁대 이상하게 저기만 앉아. 근데 왼쪽으로 자리 바꿨다? 그러니까 앉아. 시원하네. 무슨 차이가 있지 도대체? 문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개말로. 문을 열어놔도 바람이 자기한테 안 오는데. 막 더워가지고 잠이 온다고 하더라고. 바꿔줄까? 싫어요? 너 계속 거기만 앉았어. 여기 학원 와서. 거기가 편할 거야. 잘 가.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거다.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다. 네. A가 이길 확률이에요. 자,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A가 이길 확률인데요. 야,
가위바위보를 얘들아 할 때 잘 들어봐. 이렇게 셋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우리 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결말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 내가 경우에서 확률은 정말 실생활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얘기했죠. 니네가 커서 다음 단원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을 니네가 들고 다니겠냐고, 그리고 다니겠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 근데 경우에서 확률은 되게 현실적인 단원이야. 가위바위보, 시험에 합격 불합격, 명중률, 전구가 커지는 경우, 켜지는 거고 꺼지는 경우, 다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이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올 사람 한 명을 뽑기. 그럼 한 사람이 질 때까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 물론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 주먹, 바위를 냈어. 그럼 둘이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 과정은 좀 제외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떤 종류로 나오냐면, 한 사람은 가위 내고 두 사람이 바위를 냈어. 그럼 얘가 편의점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으로 뭐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선생님한테 먹을 걸 받아서 치자. 빵을 세 사람인데 빵을 4개를 받아서 쳐보자. 그러면 다 배고파. 하지만 니네가 그걸 나눠 먹겠냐? 누군가가 더 먹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만 하나 더 먹자 라고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러면 똑같이 바위를 냈으면 이번엔 얘가 이겼잖아. 얘가 졌잖아.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얘네 둘이 이겼잖아. 상대로 따지면. 이해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한 사람만 이길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써줬을까? A가 이길 확률이야. 야, 그럼 보세요. 얘를 A라고 하자. A, B, C라고 하자. 그럼 아래 경우는 뭐야? 말로 풀어서 얘기해보자. 아래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야? A가 이겼지. 정원아.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졌죠. 그럼 말을 좀 분류를 지으면 얘는 A만 이긴 거야. 알겠어요? 말장난 같지만 이게 이래서 한국말이 어렵다니까? A만 이긴 거야. 근데 위에는 A 포함해서 이긴 거지. 이 가위바위보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어? 위의 경우랑 아래 경우랑 분명히 다르잖아. 알겠어요? 하지만 위에 줄이나 아래 줄이나 A가 이겼다는 사실은 똑같죠. 이해됐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는 게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는 쪽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기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다. 알겠어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A가 이길 확률이래.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A를 포함해서 이겼을 경우, A만 이겼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자, 그러면 9분의 1이 왜 나왔는지 알겠냐? 이것만 계산했지? A만 이기는 거 계산했지, 9분의 1 낸 사람들은. 자, 그럼 이것 먼저 계산해볼까요? 1번,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A만 이기는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 이기고 A랑 B랑 C가 있을 때 A만 이기고 두 명이나 진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가위바위보라고 봤을 때 A만 이기려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가위바위보 하면은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가위바위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서 빠져야 되잖아.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지. A가 이기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 안 났지? 났냐? 안 났죠? 자, 그럼 분모는 27이고 A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뭐뭐뭐 있어요? 가위 내서 이기고 바위 내서 이기고 보자기 내서 이기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3이야. 그래서 약분했다는 9분의 1이 나온 거야. 니네들이 있는 9분의 1은 이것만 계산한 거야. 2번을 계산 안 해서 틀린 거야. 말장난 같지만 억울하지? 넌 맞았다며. 뭐 얻어 걸렸겠지만 어쨌든 맞았으면 장땡이지. 자,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이니까 A 포함해서 이기는 것까지 한번 계산해. 자, 2번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A를 포함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A 포함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이기던지 내가 X 표시했나? 이렇게 이기던지 또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하고 C만 이기고 B가 지던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선생님 A, B, C 다 이겨도 되잖아요. 이딴 가격보가 어디 있니? 세 사람이 어떻게 다 이겨? 그럼 비긴 거지. 맞죠? 세 사람이 다 이기는 경우는 없지. 현실적인 과목이라니까 얘들아. 다분히 현실적이에요. 경우에서 확률은. 자,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 위에 거만 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자, 이처럼 해봐.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가위바위보를 세 사람이 각각 낸 거니까 27이 될 거지.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가 이기는 경우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냐? 써볼래? 가위 내고 보내고 바위 내고 뭐 내야 되냐? 가위 내야 이기지. 맞죠? 그 다음에 보자기 내고 보내고 주먹 내고 이래도 A, B가 이기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27분의 세 가지니까 얘도 9분의 1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얘도 9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니까 답은 3분의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답이 3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거니? 1만이 됐어요 이제 설마 이거를? 응? 뭐라고? 2번 힘들어서 3번 그딴 부위가 어디 있어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그딴 부위가 어디 있어요? 얻어 걸렸구만. 빨리 적어. 우연히 많았구만. 가위바위보 문제 풀어보면은 답이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가 많아요. 세 사람인 경우. 세 사람 아니어도 되게 많아.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워. 잘 봐. 자, 5경기 중 3경기. 이거 내가 안 풀어줬냐, 근데? 여기 하나도 안 풀어줬냐? 뒤에 19 풀어줬냐? 자, 5경기 중 3경기를 먼저 이기면 우승이다. 이거 5판 3사승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했을 때 A가 먼저 2승을 거뒀대. 자, 그럼 A가 이기고 2경기까지 A가 이겼나?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3번 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죠. 그렇지?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죠. 그러면 제일 깔끔한 거 뭐겠어요? 세 번째 경기 했을 때 A가 이기면 끝나죠. 자, 이게 1번 케이스 맞지? 이게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아, 아쉽다. 3경기 때 졌어. 그 다음에 4경기 때 이겼어. 이게 두 번째 케이스지.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해줄게. 내가 표를 그냥 그려본 거야. 다시 정리해줄게. 그 다음에 3경기도 지고 4경기도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겠구나. 나 밑에다 쓰잖아요. 자, 이제 밑에다 한번 다시 쓸게요. 자, A랑 B가 있는데, 자, A가 이미 이겼어. 3경기를 A가 지고 4경기는 A가 이기면 그러면 A가 3대1로 이기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또 뭐 있어요? 자, A랑 B가 있어. 자, A가 2승을 이미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3경기 때도 지고 4경기 때도 졌어. 물론 B가 이겼어. 근데 5경기 때 A가 이기면은 3대2로 힘들지만 어쨌든 이긴 거지. 자, 이게 세 번째. 다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다야.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경우의 수를, 확률을 다 계산하면 돼요. 거기 자,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 그리고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니?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이 둘 다 2분의 1씩으로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둘 다 이길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으로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쓰면은 2경기까지는 이미 게임이 끝났고요. 3경기만 보면 돼. 3경기 때 A가 이겼지. 그러면 A가 이긴 거니까 그냥 2분의 1이라고 하면 돼. 끝. A가 이길 확률. 다음에 2번. 2번 이거죠. 2번은 3경기 지고 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니? 반대로 B가 이길 확률인 거잖아. 2분의 1. 4경기 A가 이겨. 그럼 이길 확률 2분의 1. 자, 곱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3경기 다음에 4경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연이어서.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고 이겼다? 지고 이겼어요. 그럼 질 확률 2분의 1, 질 확률 2분의 1, 이길 확률 2분의 1이죠. 자, 마찬가지로 3경기 결과 다음에 4경기 결과, 4경기 다음에 5경기 결과가 연이어서 발생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정훈이?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더해 곱해? 더 해야지. 연이어 발생하지 않죠. 1번, 2번, 3번은 별개 사건이죠. 자, 다 더하면 8분의 7 나와요. 1번부터 3번을 다 더하면 자, 221번도 요거랑 비슷해요. 차이점이 뭘까부터 얘기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에선 조건이 뭐였냐면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이 똑같다고 아까 적혀 있었어. 맨 마지막에 괄호로. 비기는 경우는 없다. 두 사람이 이길 확률은 똑같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221번은 2분의 1이 아니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니?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석연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네. 그럼 얘처럼 확률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것 빼고는 접근 방식이 똑같다. 자, 석연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혜진이가 이길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겠지.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시합에서 석연이가 승리해야 되는데 3판 2선승제입니다 이번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이것도 표로 만들어 볼까? 석연이, 혜진이가 있을 때, 자, 쟤처럼 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3판 2선승제니까 딱 3게임밖에 없어. 1경기, 2경기, 3경기. 자, 그러면 석연이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1경기 때 석연이가 이기고 2경기도 석연이가 이기면은 3경기는 할 필요가 없죠. 2대 0으로 게임이 끝난 거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자, 석연이가 1경기를 이겼어요. 두 번째 게임 때 혜진이가 이겼어요. 그럼 세 번째 게임에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석연이가 이겨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자, 1경기 때 혜진이가 이겼어. 그러면 석연이가 나머지 게임을 반드시 다 이겨야지 석연이가 이기는 거죠. 자, 다른 케이스 또 있을까요? 없지. 이게 다야. 그쵸? 그럼 확률 계산만 하면 돼요.
자, 해보자. 석현, 자, 동그라미 친 게 이긴 거다, 얘들아. 그럼 석현이가 1경기 이겨. 2경기도 이겨. 그러면 끝. 그 다음에 1경기 석현이가 이겼어. 2경기는 혜진이가 이겼어. 그 다음에 3경기는 석현이가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경기 혜진이가 이겼고요. 2경기 석현이, 3경기도 석현이가 이겼어. 자, 됐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어떻게 더하면 되죠? 자, 다 더하면 27분의 20 나와요. 알겠니? 자, 전 220번하고 221번은 확률만 다르지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물론 쉽지는 않아. 탄난이도잖아. 쉽지는 않지만 똑같다는 걸 최소한 좀 느끼기라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나중엔 지금보다 손을 더 댈 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이해됐어? 자, 됐지? 일단 공통질문은 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 그림도 좀 해야 되잖아, 얘들아. 자, 그림도 숙제를 좀 내줬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그림을 좀 못 풀어준 게 있지 않았니? 질문 안 받아준 거. 숙제를 내가 그때 안 내줬었나? 앞에 내가 니네 숙제 이미 해온 부분인데 내가 질문 못 받아준 게 있지 않냐? 아닌가? 한번 책 보세요. 다 적었으면. 그 앞에 경우의 수랑 확률 좀 섞여 있는 부분 있잖아. 거기 내가 하다 말지 않았냐? 다 했나? 책 한번 보자. 다 돼 있네? 다 돼 있냐? 어떻게 된 거지? 자, 거기 봐봐. 내가 질문 안 받아줬나 본데, 근데. 봐봐. 해봐, 좀 넘겨봐. 뒤로 좀 넘겨봐. 뒤로. 거기 뒤가 아니잖아. 서술형적으로. 안 해줬구만. 안 고친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주지 않았냐? 숙제는 내가 뒷부분 내줬지. 여기 내줬냐? 어, 그래? 아, 그런 거야? 내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줬나? 아, 22에서 25구나. 나 센으로 잘못 봤다. 22에서 25. 이게 오늘 숙제였구나. 확률 부분 비어있는 것만 해보는 거였구나. 뒤에는 안 내줬죠. 확률 해석률 이쪽은. 여기 내가 일부러 안 내줬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험 끝나고 복습할 때 사용할 거야. 알겠지? 단원 다 끝내버리면 니네 기억을 통으로 날리기 때문에 일부러 내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C단계까지 할 거야. 수업 시간에. 센 C단계까지는 다 할 거야. 센을 마무리할 거야. 요거는 시험 끝나고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마무리는 센 C단계까지 돼 있어야 돼요. 요거는 확률 첫 번째 확률 챕터 어디 우리 숙제가 25페이지까지였지. 그 25페이지까지는 마무리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자, 그러면 요거 질문 좀 받아보자. 21에서 25인데 21이 아니나? 20페이지 안 돼 있는 거 있나 한번 볼까, 우리? 21부터 숙제로 돼 있긴 한데 20페이지 안 돼 있는 거. 잘 모르겠는 거. 20페이지. 괜찮아요? 다 됐어, 지성이? 20페이지. 됐어요? 그럼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서 나 모르겠다. 없어요? 자, 그러면 22페이지. 자, 여기는 경우의 수로 넘어가. 경우의 수는 다 했지, 내가? 해줬어. 확률이 세 문제밖에 없네. 7, 8, 9 중에서 모르겠는 거. 9번, 또 8번. 고래미냐? 미래도. 가자. 자, 이거 그림들만 다 하고 시작. 우리 뒷시간에 저거 합시다. C단계 합시다. 아, 오늘 숙제는 C단계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교육도 해보셔야 돼요.
첫날이니까 많이 안 내줄 거야. 우리에게 무려 4주가 남았어요. 야, 이 칙한 건 4주 하면은 2번 풀고도 남아. 다 풀어. 2번 풀고 뭐 할 거냐면 한 번 풀고 내가 틀린 문제 모아서 프린트로 또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맨날 오답노트 해서 나한테 맨날 당일 과제를 내야 되고 시험 성적 집에 문자 다 가고 그럼 집에 가서 뒤지게 엄마한테 혼나겠죠? 시험 성적이 뭐 있다고 하고 응? 다음 시간에 나한테 짜증을 낼 것이고 그러면 아랑곳하지 않고 나랑 또 숙제를 막 내주겠지? 50문제 몇 개씩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요건 먹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지? 자, 발전 7번. 정원아 옮겨오라니까 안 옮겨왔지 또. 집에서 해와야 될 거 아니야. 어? 프린트를 안 잃어버리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게. 나는 긍정적이니까. 이따가 해 정원아. 일단 이거 들어. 자, 책 있어? 이거 발전 7번이다.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야. 쉬는 시간에 적어. 자, 계단에 있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한 계단 위, 뒷면이 나오면 한 계단 아래로 갔을 때, 자, 3번 던졌대. 이 사람이 처음 위치보다 한 계단 위에 있어야 돼. 잘 봐. 자, 여기 있다 치자, 사람이. 만세.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3번 던졌대. 이 사람이 처음 위치보다 한 계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3번 던지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 사람이 여기로 한 칸 올라갈까? 자, 그럼 동전을 3번 던졌어. 앞면이 나와야지 위로 올라가요. 그쵸? 앞면이 나와야지. 어떤 경우냐면, 자, 앞, 뒤가 나오면, 잘 봐. 여기 있어, 사람이. 뒤 나오면, 뒤 나오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지. 과정을 이해하면 돼. 여기 있다가 앞 나와서 위로 2칸. 뒤 나오면 아래로 한 칸. 녹색 사람으로 왔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말고 뭐도 되겠어? 뒤, 이렇게 되겠어. 동전의 앞면. 뒤, 그러면 녹색 자리로 오지. 또 뭐도 있겠니? 뒤, 앞. 자, 그럼 뒷면 나오면 아래로. 앞면 2번 나오면 위로 되니까 녹색으로 오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한 칸 위로 올라오는 거. 자, 그럼 딴 건 왜 안 될까? 앞 나왔다 쳐볼래? 여기 있으면 앞 나오면 떨어져 죽어. 계단이 없어. 그 다음에 뒤로 나오면 뒤하고 딱바닥으로 처박혀서 죽어. 알겠지? 그럼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가 2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봐. 뒤가 2번이면은 뒤 앞이니까 반대로 아래로 한 칸 내려가 버리죠? 뒤 앞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 결과적으로는 정리하면 뭐가 되겠니? 앞면 2번. 뒷면 1번이 되는 거야. 뒷면 1번.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자기 자리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직접 해보면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계산하자. 얘 확률 계산하면 돼요. 자, 앞 나오고 뒤 나오는 거야. 자, 확률 각각 계산해봐.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자, 그럼 얼마야? 당연히 이거 곱해야 되죠? 더하면 1 넘어가. 8분의 1이야. 네, 얘도 똑같겠지. 뒤 하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다 2분의 1씩이에요. 얘는 8분의 1이에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다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개를 어떻게 더해야죠? 8분의 3이에요. 선생님, 전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확률은 정의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 그치? 그럼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8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올 때만 이 자리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 앞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3가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3이야. 그래서 8분의 3이에요 라고 해도 돼. 어차피 똑같아. 알겠어? 2가지 다 알아야 되겠고. 어떤 문제는 얘만 되고 어떤 문제는 얘만 되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문제일 때.
알겠어요? 얘는 쉬운 거니까 이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답이 8분의 3이에요. 8번 모르는 사람 반성해야 된다. 여기 몇 번을 풀어줬는데. 잘 봐. 자, 보세요. 길이가 1, 2, 3, 4, 5cm인 5개의 끈이 있는데 이 중 3개의 끈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대. 그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야 돼. 자, 일단 뭐부터 계산해? 전체 경우 했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 뭐가 되겠냐?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3개의 끈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까지가 전체 경우야. 5개의 줄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때. 자, 5개 중 3개 골라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자, 여기 뭐랑 똑같아? 5개의 줄 중에서 3개를 골랐대. 자, 줄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줄 하나, 줄 하나, 줄 하나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는 거잖아. 야, 그럼 줄 1번, 줄 2번, 줄 3번은 자격이 같을까 다를까?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다 변이잖아. 변이 무슨 권한이 위아래가 있어? 없어. 그래서 5개 중 3개 골랐을 때 그 3개가 같은 자격이야. 이거 했어. 셀에서. 알았냐? 공부해야 돼, 얘들아. 자, 그래서 5개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개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랑. 자, 그럼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전체 경우에서. 자, 5 곱하기 4 곱하기 5명 중에서 보는 거지. 5명 중에서 5개. 자, 근데 같은 자격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뭘로 나눴어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중복되는 개수였지. 자, 그래서 약분하면은 10이죠, 10. 그럼 만들 수 있는 그냥 조합만 놓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가 10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원하는 건 이 중에서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인 경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때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니? 가장 긴 변이 나머지 2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초딩 때부터 하잖아. 자, 그럼 봐봐. 센치가 1, 2, 3, 4, 5가 있다. 노가다로 찾으셔도 되고요. 잘 보세요. 가장 긴 변이 이거는 변의 길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노가다로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 그럼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금방 찾아요. 안 겹치. 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2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그럼 니네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이 뭔지부터 따져야 돼. 자, 그럼 생각. 1, 2, 3, 4, 5라는 5가지의 변이 있는데요. 5개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를 한번 구분 지어볼까? 이거는 자격이 구분 지어져. 왜 그러냐? 3개를 골라야 되거든. 삼각형 만들면 3개를 고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긴 변이 될 수 없는 애가 있어. 2하고 1이다? 왜 그런지 알겠니? 1cm는. 자, 3개를 골랐어. 그럼 가장 짧은 애를 3개만 고르면 1, 2, 3 고르면은 가장 짧은 애들 3개 고르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서 1하고 2는 가장 긴 변이 돼야 안 돼? 3이 가장 긴 변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래? 1, 2, 3, 4, 5 중에서 가장 긴 변만 3개를 고르면 노란색 가로친 애들이 가장 긴 변들이죠. 그럼 그 중에서 봤을 때 가장 긴 변은 5이긴 한데, 자,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가장 긴 변을 알아야지만 삼각형이 되나 안 되나를 잽싸게 따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노란색 가로친 3cm, 4cm, 5cm만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하고 2는 절대로 안 돼. 미니멈 3개는 골라야 되잖아. 3개는 고르기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1cm하고 2cm가 어떻게 가장 긴 변이 되냐? 알겠어? 그럼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애가 이 문제에서는 3cm짜리, 4cm짜리, 5cm짜리밖에 없어.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장 긴 변이 3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럼 가장 긴 변이 3이 되려면
가장긴 변이 3이 되려면 나머지 두 변은 무조건 뭐랑 뭐 골라야 돼요? 1하고 2를 골라야 돼요. 그래야 3이 가장 길지. 근데 문제는 이거 만족해야 된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긴 변보다 커야 돼. 근데 똑같죠? 두 개 더하면. 그럼 얘는 삼각형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가장긴 변이 4cm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어요? 1cm, 2cm, 4cm 고를 수도 있고 2cm, 3cm, 4cm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cm, 3cm, 4cm 이렇게 고를 수 있지. 가장긴 변이 4인 경우야. 근데 삼각형이 될 때를 생각해봐봐. 1하고 2 더하면 가장긴 변보다 짧죠? 그럼 삼각형이 안 돼요. 2하고 3 더하면 5다? 근데 나머지 길이 자 가장긴 변보다 크지 이번에?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돼. 그 다음에 1하고 3 더하면은 가장긴 변이 4하고 길이가 똑같죠? 그럼 삼각형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알겠어? 니네 이렇게 별의 길이가 개수가 더 많아지면은 빼먹는 경우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빼먹어. 자, 그 다음에 가장긴 변이 5가 될 수도 있다며? 가장긴 변이 5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이번엔 되는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불필요하게 쓰지 말고. 그러면 가장긴 변이 5일 때 뭐를 원하는 거야? 나머지 두 변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5보다 길어야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남은 숫자 1, 2, 3, 4 중에서 더해서 5보다 큰 것만 쓰면 되는 거라고. 자, 더해서 5보다 큰 거 뭐 있어요? 3 더하기 4. 써? 또 2 더하기 4에도 5보다 길잖아. 2 더하기 4. 얘도 맞네. 또 있을까? 1 더하기 4 하면은 5하고 같아지죠. 1 더하기 3 하면 5보다 작죠. 1 더하기 2에도 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2 이상 없어요. 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 몇 개 만들어져요? 3개 만들어져요. 자, 그 삼각형의 경우가 3가지예요. 3가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답이 10분의 3이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자, 주사위 두 개 던졌대요. A가 2B-3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자, 이건 그냥 노가다 문제입니다. 자, 정원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니?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안 들려요? 12개? 왜 더했을까, 그러면? 정원이는 그게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동시에인지 아닌지. 주사위 두 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동시에. 동시에는 더해 곱해? 곱해야지. 알겠어요? 6 곱하기 6이야. 알겠어? 자, 36이라면서. 전체 경우에 36이야. 이해됐어? 동시에 던졌잖아,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요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이거 노가다로 찾아야 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1 대입 다 찾아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달라요. 그냥 할까? 그냥 넣어보자. 자, 넣어서 자 A랑 B에다가 1부터 넣어가지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 근데 내가 언제 했더라? 우리 수업할 때 특강할 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팁을 하나 주자면 숫자 곱해져 있는 여기 2랑 곱해져 있지. 얘는 없지만 1을 곱해져 있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큰 숫자가 곱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숫자를 대입하면은 노가다로 쓸 때 조금 편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선생님의 경험은. 알겠지? A부터 해도 돼. 상관없는데 실수를 좀 줄이고자. 자, 팁이야 그냥. 숫자가 더 큰 숫자 곱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숫자를 먼저 대입해보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편한 경우가 있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나는 B 먼저 대입해. B에다가 1을 대입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돼, 이제부터. 그때 A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B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B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무변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A가 작아야 되는데. 자, 근데 A는 주사위 6이죠. 그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없는 거야. 없어. 끝. B에다가 2 넣어봐. 그럼 A가 뭐가 있어? B에다가 2 넣어봤어.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3이니까 이번에 우변이 1이다. 그러면 1보다 작은 A를 찾으래. 하지만 주사위는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그럼 없죠. 자, B가 3일 때. 자, 3 대입해봤어요. 3이 6 마이너스 3이니까 우변이 3이에요. 3보다 작은 자연수 A는 1, 2 두 개 있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큰 숫자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해. 1하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네. 1일 때 3, 2일 때 3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4일 때. 428 마이너스 3이니까 8 마이너스 3이니까 5다. 5예요.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1, 2, 3, 4 있죠. 1부터 4. 그래서 네 가지예요. 자, 점점 커지기. 5일 때 A는 뭐뭐 있을까요? A, 자, B에다 5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3이니까 7이죠. 7보다 작은 자연수 주사위문 중에서 1부터 6 다 되지? 1부터 6. 6가지. 자, B가 6일 때까지는 해야 되지. 주사위잖아. 자, 얘는 볼 것도 없이 뭐 같냐? 다 될 것 같지? 계산해봐. 6, 2, 1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9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9보다 작은 주사위문은 1, 2, 3, 4, 5, 6 다 되죠? 6가지. 자,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냐? 12, 16, 6, 3, 18, 18가지네요.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계산하는 건 확률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됐니? 서술형 1번도 해야 되죠? 얘들아,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함수 개념 모르면 내가 찾아보라고 했죠.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함수 개념 몰라서 틀린 거야. 까먹었으니까.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확률 문제구나. 아닌가? 아, 3번만 경우였구나. 1, 3, 4가, 1, 2, 4가 다 확률이네. 자, 1번 하고 2번도 해야 되니? 2번 손. 2번 손. 정혜정이 또 2번. 없어요? 자, 4번. 4번. 정원이, 찬섭이. 자, 그것도 하자. 다 풀어줄게. 자, 보자. 자, 서술형 1번. 자, 얘도 마찬가지다. 자, 1차 함수에서 x절편이 정수가 될 확률을 계산하여라. 자, x절편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 x절편 모르니까 틀린 거야, 니네. 일단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6 곱하기 6, 36. 안 쓴다. 자, y는 ax 더하기 b에서 x절편이 정수래요. 야, x절편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x절편의 특징이 뭐였어요? 무슨 좌표가 빵이었어요? 그렇지, y좌표가 빵이었지. 그거 모르니까 틀린 거라고. 알겠어? 찾아보라니까? 찾아봐야 돼. 문제집 있잖아, 니네 다. 절편이는 모르니까 틀린 거야. 야, x절편이면 y에다 빵 대입해야 돼. 그러면 x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x절편이야. 얘가 x절편. 근데 얘가 정수래요. 정수가 되는 걸 원하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생긴 건 분수 모양이야. 그치? 근데 분수가 안 돼. 분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는데. 그럼 얘가 분수 모양인데 정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요? 물론 노가다로 써도 돼. 잘 봐. A하고 B에다가 어차피 1부터 6까지 다 대입해봐야 돼. 어차피 주사위 눈이야. 주사위 눈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자, 숫자 아무거나 한번 해봐봐. 정수니 아니니? 정원아, 정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요? 정수죠. 그렇지. 아니지. 정수지. 무슨 차이가 있어? 분수 모양이었는데 기압분수로 나타냈을 때 약분이 되면은
약분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정수가 될 수도 있지. 약분이 되는 과정에서 정수가 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약분돼서 정수된 두 케이스를 한번 볼래? 3하고 2는 무슨 관계야? 꿀먹은 벙어리냐? 3하고 2랑 숫자로 봤을 때 무슨 관계야?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무슨 관계라고 그래? 서로소라 그러잖아. 서로소. 인간들아. 아 큰일 났네. 서로소. 소수는 뭐야 그러면?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1하고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 그렇지. 약수 2개. 어?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두 숫자를 서로소 관계라고 하잖아. 근데 얘 봐봐. 얘하고 얘는 약분되기 전에 2하고 4는 서로소 관계는 아니죠. 그럼 약분이 된단 말이야. 약분이 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서로소 관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4하고 2하고 비교해보니까 자 4하고 2하고 비교해보니까 2가 4의 뭐야? 약수죠? 뭐라고 했냐? 2가 4의 약수잖아. 아 4가 2의 약수구나. 아니다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2가 4의 약수지. 헷갈리게 하지마. 그 다음에 약분되기 전 3하고 9도 봐봐. 3 약분돼서 3 약분돼가지고 3이 됐잖아. 그러면 3이 9에 뭐예요? 얘도 약수지. 나누어 떨어져야 돼. 약수잖아. 약수가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운 거잖아. 약수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 9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잖아. 나머지가 빵인 거. 그걸 약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분자 분모에 있는 A랑 그 숫자가 무슨 관계가 돼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A가 자 써줄게. 분모 A가 분자 B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 그래야지만 약분돼서 정수만 나온다. 알겠어요?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서 노가다로 찾아보자고.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 A, B 순서성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A가 분모가 A야. A가 만약에 1이야. 무슨 뜻이니? 분자에 있는 B가 약수로 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을 약수로 갖고 있는 분자에 들어갈 B는 주사위는 1부터 6 중에 다 되죠. 왜?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자연수에서. 그래서 1,1부터 1,6까지 다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가 이번에 2야. 그럼 2를 약수로 갖는 애를 옆에다가 채우는 거잖아. 2를 약수로 갖는 애를 채우는 거란 말이야. 2를 약수로 갖는 애는 1, 2, 3, 4, 5, 6 중에서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있죠. 그 세 개. 분모가 이번엔 3이야. 3을 약수로 갖는 애는 3하고 6밖에 없지. 분모가 4일 때 4를 약수로 갖는 주사위는 4밖에 없죠. 5를 약수로 갖는 애 5밖에 없죠. 6을 약수로 갖는 애 6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 10개가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8개. 여기까지가 8개야. 그리고 얘가 6개죠. 총 14가지. 14가지. 자, 따라서 확률 계산하세요. 전체 경우에서 36분의 14가 되겠죠. 약분 하자. 뭐냐? 27에 14, 28에 16. 얘가 다 돼. 저러고 진심 몰랐냐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틀려도 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학원에서 단원평가 보고 쪽시험 보고 빵점 맞아도 돼.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돼. 응? 학원 다니면서 다 맞고 그러면 뭐 하려고 하는 말이야? 돈 아깝게 다른 건 거야지. 응? 자, 이거 아까 내가 자, 해보자. 여러분, 이거요. 아까 내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 발전 문제 7번 문제 있지? 계단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다.
계단을 쭉 펴서 수직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그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한 계단 위로 올라갔대. 그럼 이 문제에서는 여기로 온 경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2에 위치해야 되는데, 자,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에 위치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돼. 그러면 계단 문제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아래로 2칸 내려간 거야. 알겠어요? 똑같아. 문제가 다 거기야 얘들아.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이번에 몇 번 시행이냐? 동전을, 아까 그 문제도 동전이었지 심지어.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면 플러스 1,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1이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조차 똑같죠? 그랬을 때 4번 던졌대요. 잘 보세요. 동전 4번 던졌어. 정원아, 동전 4번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 동전 하나당 경우의 수 몇 가지냐? 2개죠. 동전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네 번째 동전 다 2가지씩이야. 더할까 곱할까? 4개를 동시에 던졌대. 안 들려요. 그래, 곱해야 돼. 자, 2의 4제곱이니까 전체 16가지야. 자, 전체 경우에서 계산했어요. 그 중에서 아래로 2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면, 뒷면이 나와야지만 뒤로 2칸 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몇 번 써보면 알아. 자, 편의상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면 나오고 X 나오고 뒷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볼래?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앞면 시작점이 여기잖아. 앞면 뒷면 이러면 제자리로 왔지. 그럼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앞면의 개수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앞면 뒤 내가 원하는 대로 왔어. 느낌 맞지?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앞면 한 번, 뒷면 3번 나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어디로 가? 여기에 있었던 애가 일로 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빠져보면 돼. 전체 경우의 수분은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앞면 한 번, 뒷면 3번 나오는 케이스 세보자. 뭐 있어요? 앞, 뒤, 비디 한번 썼고요. 뒤, 앞, 뒤. 또 뭐 있어? 뒤, 앞. 또 뭐 있어? 뒤, 앞, 뒤. 몇 개? 4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답이 16분의 4. 알겠죠? 약분하면은 4분의 1이에요. 시험 문제 나와 이런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시간 없어서 이거 못 풀어줍니다. 요거 아까 손 들었는데 못 풀어준 사람 있죠? 자, 요거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냐? 난 오늘 도저히 피곤해서 못 남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해야 돼. 교재 밀린 거야. 다음 시간에 책 검사하고 내가 남길 거야. 알았죠? 알았지? 숙제라고 생각하고 밀린 거 해봐. 요거 해봐. 알았지? 다음 시간에 검사하자. 자, 4번하고 좀 쉬자. 쉬? 그냥 쭉 하면 안 되냐? 그래, 2시간 20분인데 풀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자, 예전에 한번 안 쉬고 몇 번 한 적 있지 않니? 자, 정원이는 그것 좀 시간 알아보세요. 목요일날 너에 의해서 결정될 거야. 저녁에 화살을 모아 쏘아서 마침 부분에 적힌 숫자를 점수로 받는다. 자, 화살을 쏘아서 3점을 이거 뭐야? 아,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자, 거기 그림 봐봐. 거기가 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요. 길이가 이렇게 3개가 지금 간격이 같다고 써있지. 그래서 원이 3개가 있어. 자, 이렇게 원이 3개가 있어. 그랬을 때 3점을 얻을 확률을 계산하라 했는데, 자, 이거는 쉬운 겁니다.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면적 관련된 확률 유형이 셀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면적이 2배 넓어지면 맞을 확률이 2배로 커지고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 맞을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확률 단원에서 면적이 곧 뭐랑 같다? 확률과 같다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3점에 맞아야 되는데 3점이 어딨지? 여기 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원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면 이 관역 전체 면적, 관역의 전체 면적. 자, 이게 그냥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노란색에 맞을 경우의 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분자에다가 써주면 그게 그냥 확률이 돼. 이 문제는 확률을 가져간 그냥 면적 계산하는 문제예요. 알겠어? 이건 질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럼 관역 전체는 자 문제가 뭐가 될까요? 간격이 같다 보면 되는데 반지름이 구체적으로 안 써있지. 그럼 어떻게 할래? 반지름 모르잖아. 미지수 써야죠. 그래서 반지름을 통째로 자, 요거 간격이 같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3개 있지? 이거를 그냥 하나씩 그냥 R이라고 이렇게 가볼게요. 길이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3R이다. 전체 면적. 그럼 파이 R 제곱이잖니? 파이 R인데 반지름이 3R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면적에서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요 두 번째 크기의 원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 전체 면적은 이거였고 거기에서 얼마를 빼줘?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R 2개짜리잖아. 2R이지. 그래서 파이 2R의 제곱 이거 빼주면 돼. 자, 계산은 니네가 해라. 안 할 거야. 알았지? 이제 앞으로 이거 물어보지 마. 너무 쉬워 이거는. 면적이 그냥 이거 했잖아. 몇 번 했어요. 알겠지? 응? 내가 아무리 확률 어려워서 다 풀어준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건 니네가 해야지. 틀린 사람. 자, 됐죠? 계산해서 답 한번 내봐. 자, 10분만 시작. 자, 시당리 할게요. 이 시간에. 자, C단계가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도 해봐서 알겠지만 많이 어려워요. 자, 다행인 3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 앞에 경우의 수가 4페이지 아니었냐? C단계가 볼까? 하나, 둘, 여기도 3페이지였네. 똑같구나. 자, 각오하고 있는 선생님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냥 내 설명 듣고 받아듣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집에서 틀려도 되니까 반드시 고민을 좀 해와. 알겠지? 자, 보자. 일단 오늘은요, 내가 몇 개 골라서 풀어줄게. 222번은 집에서 그냥 한번 해보고. 자, 상위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페이지를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흐트러뜨린 거야. 나무 토막을. 그렇게 했을 때, 두 개의 면에만, 그 작은 정육면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작은 정육면체마다 면이 6개가 있겠지? 그 6개의 면 중에서 2가지 면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나무 토막이 몇 개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상상하는 문제야. 직접 집에서 실험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집에서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거 뭐 써있구나. 전체가 125개 나무 토막이 있다고 써있죠. 책에. 그 말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125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 중에서 2가지 면에만 나무 토막이 색칠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봐봐 집에서. 자, 어려운 거는 사실 225번 같은 게 어려워. 잘 봐. 자, 225번 같은 경우가요, 노가다로 풀면은 답이 나와. 볼래? 경우의 수는 노가다, 경우의 수랑 확률 단원에서 노가다 문제는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흔치 않아. 거의 없어요. 항상 뭔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뭔가가 하나씩은 다 있어. 그거를 생각하면서 노가다로 찾으면 의외로 말은 노가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했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대. 자, 확률이에요. 그럼 이번엔 주사위를 3개 던졌다? 그럼 6하고 6하고 6 3개 던졌어. 정원아, 그럼 동시에 던졌으니까 포기하겠네. 그쵸?
216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눈이 A이고 두 번째 눈이 B이고 세 번째 눈이 C인데 골 때리기도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돼. 니네가 이걸 딱 접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풀어. 이거 크기를 만족하는 A, B, C 순서쌍을 노가다로 다 찾을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게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준 없이 그냥 노가다로 세면은 분명히 빼먹는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가뜩이나 얘는 주사위 2개가 아니라 3개잖아. 그러면 세마기가 아무래도 더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있는 216까지는요, A, B, C의 대수관계가 무시되어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적혀 있는 거지. 111도 있는 거잖아. 666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은 게 216까지라고 적혀 있는 건데,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잘 보세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생각.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려면 최소한 똑같은 숫자를 뽑으면 안 되죠. 이해되니? 똑같은 숫자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숫자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일단 뽑아봐.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처음에 6 나오고 두 번째에 3 나오고 세 번째 2가 나왔다고 쳐보자. 서로 다른 숫자. 물론 이거는 이 크기를 만족해요, 안 해요? A, B, C 순서대로라고 했을 때 만족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자,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보자고. 어려워. 잘 들어. 이해만 하면 돼. 6하고 3하고 2를 뽑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A가 6이고 B가 3이고 C가 2면은 이거를 만족 못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6하고 3하고 2 순서대로 뽑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6, 3, 2 숫자 조합을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뽑았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크기로 요거를 자 만족하는 A, B, C 순서쌍을 쓰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쌍 A, B, C를 순서대로 쓰면은 6하고 3하고 2 조합으로 뽑았는데 크기가 아이고 숫자를 잘못 예를 들었네. 떴냐? 미안해. 이걸 벌써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236이라고 하자. 미안해 잘못 썼어. 자 236 미안. 자 이렇게 뽑았을 때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 크기를 만족하게끔 A, B, C 순서쌍을 236 조합에서 찾아내세요 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반드시 뭐밖에 안 되냐면 6, 3, 2 순으로 배치를 해야지만 요 조건을 만족하지.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잖아. 자 이게 뭐야? A, B, C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골랐어요. 그 다음 과정이 236 조합의 숫자를 하나 골랐을 때 그거를 얘 크기의 조합을 만족하게끔 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배치한 거야? 크기 순으로 뽑은 숫자를 배치했지. 뭐라고요? 크기 순으로 뽑은 숫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배치했단 말이야. 자, 이걸 안 써줬거든요. 크기 순 배치. 크기 순으로 배치해야지만 위에 있는 저 부등식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 과정 1하고 과정 2를 거쳤을 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잘 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골랐대.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네.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계산했잖아. 확률 문제잖아.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계산하려고 지금 이거 떠들고 있는 거잖아. 벌써 끝났냐? 헐. 이거 끝내야겠다. 자. 말하다 꼬였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고르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자 216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고른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고른다고 치면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6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주사위 6개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는 앞에서 6개 중에서 잘 들어 6개 중에서 하나 썼잖아. 뽑았잖아. 서로 다른 숫자 뽑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빠졌어. 똑같은 거 뽑으면 안 돼. 왜? 똑같은 거 뽑으면 이거를 만족 못 하잖아. 같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사위에서 숫자를 뽑았을 때는 앞에서 두 개의 숫자를 끄집어냈으니까 두 개랑은 중복되면 안 되죠. 그럼 네 개밖에 안 남았지. 이게 서로 다른 네 개, 세 개의 숫자 고른 경우의 수란 말이야. 잘 봐. 이렇게 고른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야. 2, 3, 6 조합 같은 거. 6 곱하기 5 곱하기 4라는 조합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2 곱하기 3, 2, 3, 6이라는 숫자를 뽑았다고 쳤을 때 그 중에서 A, B, C 요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숫자의 조합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뽑은 숫자를 어떻게 나열했어? 크기 순으로 나열했죠. 큰 숫자부터 나열을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에서 잘 들어봐. 이거는 순서를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크기 순을? 고려 안 한 거야. 고려 안 한 건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번 과자만 놓고 봤을 때에는 경우의 수가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2번 케이스인 크기 순으로 배치하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는 2, 3, 6 조합으로 골랐다고 했을 때 이 2, 3, 6 조합으로 뽑은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3, 2, 6, 2, 6, 3 이거 쓰지 마. 2, 6, 3 딱 뭐 있어? 다음에 6, 3, 2, 6, 2, 3 그 다음에 3, 3, 3, 6, 2 이렇게 총 6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해됐니? 근데 2, 3, 6 조합으로 뽑았을 때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었죠?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 자 그럼 잘 들어. 6가지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답을 만족하는 건 6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6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무슨 이게 뭐라고 말이야? 이거는 654 썼던 거 어떤 거였어 대표적으로? 6명의 중에서 6명 중에서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게 이런 식이었죠. 이해됐니? 자, 근데 이거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떤 문제 풀 때랑 같은 원리인가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6명 중에서 다른 자격이야 이건. 1번 과정일 때만 이거야. 1번일 때만. 근데 2번을 딱 거쳤더니 요렇게 6가지 케이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발생 안 했지. 하나. 6개 중에서. 근데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만 쓰고 나머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개 중에서 63이라는 어디냐 63이 이거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되는 거죠. 그럼 6개가 마치 하나로 바뀐 거야. 6개가 하나로 바뀐 거야. 이거 언제 했어? 같은 자격일 때였지. 몇 명의 대표?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을 때 이렇게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네. 이 문제는 결론이 뭐냐면 1번 과정일 때만 이거였는데 2번 과정까지 거치면 6개 중에서 하나만 뽑았거든. 원하는 게. 따라서 6명 중 다른 자격에서 뭘로 바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으로 바꿔. 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위에 썼던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뭘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요. 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일 때는 6으로 나눴잖아, 우리. 자, 해가지고 20까지. 자, 선생님 20까지 몇 개 안 되는데 노가다로 세도 되잖아. 하세요. 하는데 안 빼먹겠냐? 빼먹어. 분명히 빼먹는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이 뭐냐면 216분의 20이 답이에요. 아니, 자, 약분하면 뭐냐면 자, 4로 약분되네. 4, 5, 20, 4, 5, 20, 4, 40 답이 이거예요. 알겠죠? 자, 남은 거 숙제를 해보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첫검사하고 필요한 거 다 남길 거다. 알았죠? 검사겸사 일요일날 나와서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보내주는 거야. 집에서 오답 안 되는 거 반드시 마무리 해보세요.